하면은 이제 5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야? 멕시칸. 에이. 나초. 네, 안녕하세요. 시오톡 25회 전국으로 확산되는 나눔과 사업의 융합 미리네 가게운동본부의 김준호 CEO님 모시고 오늘 시오톡 1시간 반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1시간 정도 저희가 토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30분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과 또 온라인 시청자분들 Q&A 가지니까요. 여러분들 들으시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게스트분 소개시키기 전에요. 오늘 저랑 같이 진행 맡을 세 분의 MC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날지식을 잇는 남자, 날PD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 보고 저리 와도 왠지 친근한 남자 오진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 저자 임수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리네 가게 운동본부의 김준호 CEO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호입니다. 네. 저기 사진 속의 미소는 정말 해맑은 미소. 저게 언제 찍은 겁니까, 저게요? 저게 그 서울 고려대학교 그 안암 그 빈트리 앞에서 찍은 겁니다. 네. 자,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여기 청각객들한테 물어보니까 미리네 가게를 아직 경험하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미리네 가게가 어떤 건지 좀 잠깐 좀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이제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내 거를 갖다 조금씩 누군가를 위해서 미리 내는 그런 습관, 그러니까 나눔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 실천 공간으로서 이제 미리네 가게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뭐 특별한 뭐 미리 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가서 미리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받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고마운 마음을 좀 갖고 꼭 그 자리에서 또 뭐 거기 와서 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도움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많이 얘기하는 이런 순환 경제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다시 내놓을 수 있다. 공유 경제가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뭐 공유 경제의 기본적인 속성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기 보면 어떤 고마우신 분이면 예, 어떤 예, 고마우신 예. 분이 네. 떡볶이 4인분, 네, 순대는 없고 지금 튀김 7인분. 네네. 저거를 아무나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예. 달라 그래야죠. 네. 그 이탈리아에서 네. 그 서스펜디드 커피 그 네. 운동을 보고 네, 이제 네. 미리네 운동에 대한 네. 그 아이디어를 얻으셨다고 네, 들었어요. 예, 예. 서스펜디드 커피가 어떤 운동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그 연초에 그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하다가 그 서스펜디드 커피 저 사진을 네. 이제 좀 보고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나폴리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뭐 몇백 명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그 노숙자분들한테 이제 커피를 한 잔씩 더 사주는 뭐 이런 거가 있다고 해서 이제 자세히 이제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뭐 예전부터 이런 것들이 뭐 일상화된 문화였었는데 뭐 특별하게 뭐 못할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우리는 커피가 이제 우리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뭐 설렁탕이라든지 또 뭐 순댓국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좋은 문화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하자. 그래서 커피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그렇고 그래서 가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네. 그러니까 나눔이라는 게 뭐 커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하자 다 네. 하는 걸로 해서 그럼 가게로 하자. 그래서 이제 가게로 일단 하고 그 서스펜디드란 뜻이 그 우리 이제 공학하는 사람들은 조금 뭔가 잘 안 됐을 때 서스펜디드 걸렸다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느낌 자체가 좀 어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또 다른 분들은 뭐 선불 커피다, 뭐 맡겨둔 커피다 이러는데 그것도 조금 좀 이태리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누가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어쨌거나 좀 어감 자체가 부정적인 어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100년 전에 만들어진 뭐 제가 알기로는 뭐 100년 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네. 그 저번에 이번에 이제 그 우리 그 경희대 서포터즈 학생들이 이번에 이태리 방문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그 당첨이 뭐 네. 이제 돼가지고 오늘 이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네. 친구들이 무슨 뭐 이걸 뭐 다시 뭐 이렇게 했던 뭐 누굴 아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저는 모른다고 그분이 뭐 어떤 분인지 모른다 그랬더니 또 그런 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네. 다시 이제 부활시켜서 아마 그 유럽 아. 등지로 이제 이렇게 퍼뜨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번 가서 만나보고 온다니까 네. 한번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외국에서 하는 거는 커피하고 뭐 이렇게 노숙자들 뭐 이런 분들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그 노숙자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 그 모두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지는 게 나눔의 좋은 것 경험.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봐가지고 대상이 없이 누구든지 나눌 수 있다. 예,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어렵다는 것 자체가 그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건희 회장님도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그분도 어려운데 뭐 우리가 뭐 어렵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다 어렵죠.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그래서 다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조금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좀 먼저 미리 좀 내주면 뭐 좋게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 대표님이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이제 주변을 돌아보고 네, 나눔을 네, 네, 실천하는 이런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생각을 하게 된 그 상황이 우리 김 대표님 공학도시잖아요. 공학도로서 자신의 분야에서 정말 인정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성공을 한 상태에서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내가 잘 안 풀리니까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그 처음엔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전공하다가 이제 편입을 해서 미디어 공학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원래 개발자셨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 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송출 기술 같은 거를 이제 하는 그런 학문인데 저희 선배님들은 전부 기술 쪽에 이제 계신 거고 또 방송 쪽에 이제 있는 분들이 이제 주로 하는데 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다가 이제 그 방송 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한 번도 방송 쪽에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 웹 기반의 이제 이런 기술들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굉장히 그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전자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희 그 교수님들이시고 미디어 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나중에 나온 이제 융합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입지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남들보다 뭔가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뭔가를 만드는데 다 이게 100%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웹을 만들어도 제가 디자인을 잘 못하니까 디자인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방송을 뭔가를 하려고 그래도 뭐 한 번도 만들어 보질 않았으니까 그냥 코미디 정도 웃긴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뭔가 남들보다 이렇게 좀 앞서가는 거가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 그 애플리케이션 나중에 애플리케이션 한번 만들어 보자. 남들이 잘 안 하는 이런 나눔을 할 수 있는 이 기부 플랫폼, 뭐 시스템 이걸 좀 뭔가 이렇게 좀 새롭게 잘 만들어서 돈을 많이 모으면 뭔가 좀 내가 좀 앞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뭐 엄청나게 이제 그 돈도 많이 들어갔죠 이제 만들면서. 그게 기부톡이라는 그게 이제 기부톡이에요. 이거죠 이거 기부톡. 기부톡인데 앱을 만드셨어요 앱을. 그걸 이제 만들어서 하는데. 처음에 이제 저 모델이 통신사에 이제 그 남는 통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정립이 돼서 기부가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전화만 걸면 이제 기부가 되는 그런 거였는데 통신사에서 안 줘요 돈을. 그래서 왜 안 주냐 그랬더니 뭐 그냥 뭐 불법이라고 막 이러면서 안 주는 거. 처음에는 우리가 그 별정통신 사업까지 다 이거 해가지고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안 줄까? 그래서 되게 막 쌓이고 있는데 돈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기부금도 못 주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서비스를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내리려고 하고 나머지 이제 기부금 모은 거는 제가 이제 개인 돈으로도 이제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하여튼 건 엄청 힘들었죠.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엄청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뭔가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했었고 그리고 내가 뭐 나보다 난 사람하고 앞에서 뭔가 해보려고 막 이제 생각을 하다가. 작년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뭐 대학 교수고 뭐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한 500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보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근데 못한 분들, 저보다 못한 분들, 뭐 이런 초등학교생부터 시작해서. 한 4천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4천만한테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나 뭐 앞으로 나가는 건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생각하다가 기부톡도 뭔가 이렇게
나눔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그런 네. 형태로 완전히 바꿨어요. 작년 올 1월 1일 날 새롭게 다 바꾼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계속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사람들이 잘 다운로드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나한테 먼저 기부 좀 해라. 네. 이런 말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진짜 어렵긴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기부톡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때 한 5만 건 정도 다운 받았을 정도 네. 됐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한 10만 명만 만나면 10만 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1월 1일부터 1월 2일부터 이제 하루에 거의 한 10분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아, 10만 명을 모으려고. 네, 10만 명 만나려고.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아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총장님까지 해가지고 엄청 만났어요, 사람들. 네. 이제 만나면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도 듣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서스펜디드 커피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해보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됐죠. 아, 그럼 미리네 가게가 올해 시작한 겁니까? 올해 5월 올해 5월부터? 예. 근데 벌써 100개나 된 거예요? 예, 예. 오. 자, 근데 제가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원래 이런 것을 기부라든지 네네. 뭐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어렸을 때 예. 뭔가 본인한테 영향을 미쳤던 그런 것은 사건이라든지 뭐 인물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네. 사회복지사세요. 아. 그 의정부 시청에서 이제 사회복지과 과장님으로 정년퇴직하셨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 거의 뭐 고아원 같은 데서 맨날 놀았어요. 일요일 날도 어머니 따라서. 네, 어머니가 아. 맨날 나가셔야 네, 되니까 네. 여기가 좀 열악한 지역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주말에 나가서 뭐 자연보호 캠페인이다 뭐 이런 거 매주 나가서 100만인 걷기 대회라고 뭐 있어요. 네네. 그래서 100만인 걷기 대회도 엄청 많이 나갔어요. 네. 힘들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게 뭐 일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뭐 예전에 그 어머님 별명이 홍천사였어요. 저희 어머님 아, 홍신. 천사. 아, 천사. 하도 이제 이거 막 퍼주고 이제 이런 거 네.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랬어가지고 뭐 지금도 뭐 성당에서 맨날 그 꽃 같은 거 만드셔가지고 성당 사람들 꽃 나눠드리고 지금 그리고 어머님이 좋아하시겠네요. 좋아하시죠. 네. 근데 뭐 계속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 분위기가 이제 뭐 이렇게 있으면 막 퍼주는데 저희 아버님은 엄청 퍼주셨었어요.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뭐 이걸 해야 되겠다 뭐 네. 이런 거를 뭐 일부러 생각한 건 아니었고 네. 제가 이제 그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지금 그 이런 기술 자체가 지금 생산성 향상 기술만 계속 발전을 하고 뭐 스마트한 기술만 발전하니까 생산성은 향상이 됐는데 사람은 점점 없어지는 그 공간에서 그래서 네. 이런 직업이 지금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 기술 발전이 계속 진행되면서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공장에 네. 들어갈 데도 없고. 네. 그래서 네. 그거보다 이제 기술을 좀 했다 그러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술자들이 좀 진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네. 이제 요즘에는 뭐 적정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네, 네. 또 그런 분야에 또 그렇죠. 많이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이제 그렇게 하시는 친구분들이랑 이제 좀 여러 가지 지금 뭐 논의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 이것이 지금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에 이 기프톡 앱을 만드신 거고, 네, 네, 그래서 네. 뭔가 시행착오를 건 다음에 올해 이제 1월 1일 오프라인으로 예. 미래가게 만들어졌고, 그렇죠. 이게 앞으로 뭐 그러면 향후 네. 엄청나게 많이 또 이게 변화나 진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사실 기부톡에 있는 개념하고요, 그 미리네 가게하고 개념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 기부톡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하고 기업하고 연결을 시켜서 네. 그 단체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리네 가게는 사장님이 고객과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또 연결 매개체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네. 그런 개념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구현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여러 번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네. 이렇게 퍼주시고 네. 또 많이 보셨잖아요. 또 네.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네. 기부자들의 성향도 다 예, 아시게 예. 될 거고요. 예. 어때요?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잘하나요? 아니면 자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더 기부를 잘하나요? 그러니까 어렵다 뭐 이거는 제가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고요. 네. 그 일단은 한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앱을 지우질 않아요. 기부톡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좀 문제도 좀 있었고 서비스가 진행하다가 이제 다시 그냥 확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뭐 기업이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분들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다. 이게 누군가 나눌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서 뭐 던바의 법칙에 보면은 뭐 25명까지는 사람이 쉽게 예,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10만 명만 되면은 250만 명의 좋은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다. 네. 그러면 250만 명이면 사회를 조금 변화시킬 수 있지 그럼요. 않을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부톡을 가지고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10만 명 정도를 봤던 거고. 근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카카오 스토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번 달에 10만 명이 됐어요. 와. 이 정도 되면은 뭔가 좀 네. 애들이지만 어. 애들이 또 금세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10만 명 정도 됐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일국 선생님의 심한 심한 양경설. 떠오르네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이 떡볶이 4인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되게 좋은 컨셉인데 네. 이거를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주인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받았는데 네. 여기다 안 쓰고 네, 네. 인마이 포켓하면 네. 바로 이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거 돈이 정말 여유 있는 사람도 네. 이게 와서 그냥 저 먹는다든지 무전 주식 같이 네, 네. 그런 것들은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란가 아니면 그런 것도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사장님이 인마이 포켓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왜요? 사장님이 그렇게 하다가 네. 걸리면은 네. 이게 사실은 지역 기반의 가게거든요. 네. 그 지역에 있는 가게들은 실내로 장사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뭐 떡볶이가 10,000원어치를 했는데 내가 10,000원을 안 쓰고 내가 가졌다. 네네. 네. 그랬을 때 이제 걸릴 수가 있잖아요. 뭐안 아, 걸리면 네. 뭐 그건 누가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죠. 근데 네. 걸렸을 때는 음.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미리네 가게를 못 하는 게 아니고 네. 거기서 장사를 못 해요. 어. 그러니까 그 가게 사장님들은 생계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 네네. 생계가 끊어질 정도의 담보를 가지고 10,000원을 먹는다는 거는 생각할 수가 네. 없는 일인 거죠. 그런 분한테는 여기 만약 그런 분이 생기면 이 미리네 가게 저 로고를 있잖아요. 네네.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 악마 표정이라든지 뭔가 나쁜 걸로 바꿔주는 거죠. 딱 달아주는 거죠. 근데 뭐 사장님들이 그럴 분들이 아, 없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리 낸다는 것 자체가 고객하고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나중에 쓸 수도 있어요. 네. 나중에 쓸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고객이 뭐라 그러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다. 네. 왜냐면 단골 고객부터 이제 내기 그렇지. 시작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런 차원은 뭐 특별히 신경 안 쓰고요. 자, 근데 우리가 복지 같은 경우도 접대 우리가 뭐 무상복지 할 때 네. 뭐 전원을 다 해줄 거냐, 네. 선별적으로 해줄 거냐 되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나 네. 꼭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나 다 먹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철학을 갖고 그렇게 하시는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1%와 99%의 뭐 맨날 네. 논쟁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 주변에 1% 없어요. 다 99%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다 네네. 어렵다는 거죠. 1%가 봤을 때는 다 어려운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랬을 때는 뭐 누구든지 나눌 수 있는 대상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선별적 복지다 무슨 뭐 이런 뭐 다 주는 네네. 뭐 이런 복지를 차원에서 떠나서 그런 것 차원에서 봤을 때 얻어먹어야 나중에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뭐 무상급식이다, 뭐 또 뭐 선별적으로 뭐 급식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이거 정치적인 논리나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일단 다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애들이 커가지고 우리가 노인 됐을 때 뭐 돈이라도 좀 받으려고 그러면은 뭐라도 해주고 받아야 되는데 뭐씨 부자인 애들한테는 안 주고 그 가난한 애들에만 골라서 줬다고 쳤을 때 우리나라 이 사회의 그 구조에 보면 지금 구조로 봤을 때는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이 부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럼 걔네들이 커가지고 이제 노인 애들 좀 밥도 좀 줘야 되고 애들 좀 밥 좀 줘야 되는데 세금 좀 내라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입장 되더라도 나한테 준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뜯어가냐 이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사실은 걔네들이 돈 더 많이 내거든요. 더 많이 내고 조금 주고 더 많이 걷는 건데 그거를 무슨 뭐 애들을 준이 많이 하고 그냥 다 주고 네. 나중에 더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사실 맞고 자란 애가 나중에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나눔을 이렇게 뭔가 그렇죠. 느낀 다음에 그래야 너도 먹었으니까 좀 내라 그래야 내지. 걔한테는 안 주고 나서 나중에 내라 그러면은 네. 걔도 열받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지금
어차피 이제 이걸 운동 본부화 네, 하셨잖아요. 네. 이걸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예. 그러다 보면 저렇게 이제 인쇄물이 됐든 또 사이트 운영이 됐든 여러 가지로 그 운영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단 말이죠. 지금 보니까 전부 그 운영진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네. 예, 이제 기업이 됐든 이렇게 다 운영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들을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처음에 돈이 안 되는 일인데. 일단은 운영진은 평생 미리 내는 것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하라 그랬어요. 네. 아 그러면 바로 설득이 되시던가요? 저한테 발목 잡힌 분들이 좀 네, 그냥 뭐 알았다 그냥 뭐 아이고 했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할 때 한 10개 정도 생각했었어요. 올해까지. 네,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친구한테 빌린 게 있었는데 그걸 일단 안 주고 내가 10개를 10만 원씩 다 미리 내서 10만 원씩부터 이제 시드머니처럼 하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10개를 만드는 게 목표였었어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신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한 번인가 10,000원 내고 못 냈어요. 네. 미리 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가서 계속 내다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 내고 그냥 요즘에는 가서 그냥 의도만 먹고 와요. 네. 그 미리네 가게 등록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직접 신청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신청하시면 제가 아까 같은 그런 말씀 드려요. 사장님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장사를 못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 안 하신 분들은 다시 연락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또 연락하시고 처음에 이제 연락하신 분이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고 다 얘기를 먼저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가는 거죠. 근데 그 사장님이 직접 매장에 나와 있는 데만 이제 그 가능하다. 예, 그 아무리 뭐 그 사장님이 좋은 뜻을 갖고 계셔도 직원들이 또 잘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받는 거는 상관없어요. 받는 건 상관없는데 줄 때 우리가 지금 제일 제가 맨날 사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린 커피숍 같은데 10장 찍어서 이렇게 쿠폰 10장 찍어서 오면 그분들은 한 잔을 더 줘라 차라리. 왜 그분들 오시면 왜 그 뭐 공짜로 먹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 그 10번 찍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단골 고객인데 그렇죠. 더 줘야 되는데 네. 그래야지 그분이 더 오는데 그런 분들을 가지고 오면은 굉장히 뭐 쪼잔한 것처럼 뭐 이런 느낌을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애들이 와가지고 달라 그러면 그래 그러면 주면 되는데 뭐 이제 뭐 맨날 와서 먹냐는지 뭐 이러면은 근데 그 종업원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더 뭔가 이 신뢰 기반의 뭐 이 나눔의 공간을 해서 사장님은 되게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직원 때문에 그게 이미지가 하락이 되면 그렇죠.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하는데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5월서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지금 100여 개로 확 늘었는데 처음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의도와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처음에 신청하셨던 그 가게들 가운데서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간판을 내린 곳이 있나요? 그런 곳은 없어요. 그런 곳은 근데 없나요? 이제 사장님이 이제 몇 군데에서는 자꾸 한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먹는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사장님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잊자마자 그냥 와서 막 먹는구나. 아는 사람은 와서 계속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달라는 대로 줘라. 0 될 때까지 그냥. 영될 때까지. 그 대신 제가 주변에 한 1,000개 만들어가지고 네. 1년에 한 번밖에 못 오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365일 세 끼를 다 먹으려고 해도 1,000번이면 한 번밖에 못 오거든요. 그래서 1,000개를 만들어 테니까 그냥 주라고. 네. 주다 먹다 보면 자기도 낼 때가 있겠죠. 그렇게 뭐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한 고민을 안 하시고. 그 미리네 가게 하나 오픈할 때마다 그 비용적으로 발생하는 게 얼마 정도 드나요? 한 3-40만 원 정도 드는 것 와, 같아요. 아니 그 30만 가게가 내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저희 운동본부에서 운동본부에서? 지원하는 거. 뭐에 30만 원 든 거죠? 저 현판하고요, 네. 알림판하고 네. 그다음에 쿠폰하고 쿠폰 박스하고 네. 뭐 또 여러 가지 그 전단지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비용을 이제 산정을 해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돈을 안 받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30만 네, 원씩을? 일단 가게에서는 돈을 받을지는 않습니다. 예. 야. 근데 이게 초반에 한 이제 100개 이렇게 네. 되면은 3천만 원이네요. 그것도 네, 비용적으로 그렇죠. 부담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더 늘어가면은 네. 그 비용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이거를 계속 지속 가능성 있게 하려면 뭔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그 사업 구조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소셜 벤처 대회도 한번 나갔던 거예요. 네. 그런 것들 한번 검증을 받고 이게 가능한 건가.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저희 그 미리네 캐릭터
캐릭터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일단 학생들이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캐릭터를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가게가 이제 100개에서 계속 확장돼가는 게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 그 신뢰 기반의 새로운 그 네트워크 이 마케팅 플랫폼처럼 사장님들이 뭔가 대표가 돼가지고 그 뭐 소셜 벤처라든지 네. 아니면 뭐 1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기업들의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 사실은 그 판로가 없거든요. 네. 그랬을 때 사장님들이랑 같이 한번 팔아볼 수 있지 않을까. 오프라인 매장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기서 이제 뭔가의 마진이 발생하면 네. 그걸 다시 운동본부 기금으로 활용해서 우리는 이런 가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가 변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저희 그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한 비용이 필요 없어요. 일단은 가게를 확장할 수 있는 비용만 나오면 그냥 쭉 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렇게 특별하게 부담이 되지 않는 비용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저희가 돈이 없으면 좀 쉬어도 돼요. 네. 돈이 없으면 쉬었다가 네. 또 돈이 생기면 또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장님들은 저희가 그 오픈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미래의 가게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장님들은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100개가 됐다가 좀 지나가지고 쉬었다가 또 뭐 적금이라도 타면 또 가는 거죠. 아니 근데 적금 타는 거지만 3천만 원, 300만 원도 아니고 네. 그다음 많이 100개 들었어요. 3천 갑자기 많이 신청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3천만 원 돈을 어디서 조달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 개인적인 사비도 있고 결혼 안 하셨나 보죠? 아니 있죠. 그 집에서 되게 집에서 안 방송하면 좋아하시. 안 돼 지금.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그 도와주시는 그 기부 네트워크스하고 인세피아 이런 데서 인력 지원하고 저 현판하고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지금 많이 지원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여튼 하시더라고요. 이따가 우리 Q&A 시간에 뭐 질문 걸어도 좋지만 이게 가게 하나 오픈하는데 이게 30만 원씩 든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걸 좀 뭔가 수익 모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이따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전주 궁금한 게 아까 기부톡 있잖아요. 네네. 작년에 했던 그 앱은 실패했지만 네네. 전 이걸 보면서 요새 뭐 보면은 그 뭐죠? 이렇게 사이버 머니도 있고요. 네. 스마트폰 앱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거 좀 비트코인인가 요새 뭐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여기서 뭔가 이것을 사람들이 이거 할 때 앱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바로 그 뭔가 사이버 머니를 결제를 하면 도토리처럼 그것이 뭔가 서버에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직접 네, 가는 게 네, 아니라. 네, 그래서 네. 누구든지 이 앱을 깐 사람들은 네. 어느 지점이든지 이게 어디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 그래서 뭔가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는 앱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요새 보면 그 배달의 민족처럼 그런 것들은 이제 배달하는 데들 다 등록한 것처럼 이런 데들을 많이 가게를 등록해가지고 아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이거 플랫폼화 시키면 어떨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맨날 그 기술 쪽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시스템도 연구해보고 여러 가지 연구해봤는데요. 머리로 만들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근데 네. 만들어 보니까 항상 허점은 있고 중요한 거는 사람이 중심이 된 그 뭔가 이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의 이런 네트워크가 더 튼튼해져야 되는 게 먼저고요. 네. 그 다음에 앱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제가 뭐 한두 달 정도 하면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뭐 프로토타입 정도는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게 중요한. 그래서 그 뭐야 예전에는 뭐 하면 뭐 홈페이지에 뭐에 뭐 막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 그냥 있는 거에다 다 끼워 맞춰서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오프라인 먼저 장악하자. 예, 오프라인이 돼야 네. 거기서 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게 사실은 지금은 서비스로 나와 있지만은 태고 지역부터 있던 거거든요. 맞아요. 소셜 네트워크가.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소셜 네트워크가 각 중요한 부분들은 이 노드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의 이제 그 관건인데 사실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는 사실은 그 뻥꾼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면은 굉장히 그럴 듯한데 실제 만나 보면 좀 아닌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가게 사장님들은 그 지역에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그쪽에서 자기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이 이제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올라왔을 때는 엄청난 영향력이 그렇겠네요.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가게 사장님 중에는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잘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설명도 해드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컴퓨터를 해야 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또 쉽게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타기 시작하면은 오케이. 굉장히 파급력이 네. 자, 그러면 지금 먼저 오프라인을 먼저 장악하시는 것 같은데, 자, 실내를 먼저 실내 네. 네트워크 만드는데, 그러면 그 노드라고 표현하시는데, 네네네. 그 노드가 지금 100개잖아요. 네네. 저게 한 얼마가 되면 네. 이제 뭔가 그렇게 거사를 한번 일으키실까요? 한 만 개? 개면 될 것 만 같아요. 개, 만 개면 이제 거사를 예, 일으키시는. 그러니까 왜 만 개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CU 있죠, CU. 네. CU가 한 만 개 정도 돼요. 편의점. 굉장히 편의점. 많은 거. 맞네요. 그럼 엄청 별로 안 되네. 얼마 안 되네. 네, 얼마 안 되죠. 어. 그 PC방이 어디나 다 있잖아요. 네네네. 6천 개 정도 돼요. 에? 그거밖에 안 돼요? 네, 별로면 안 돼요. 사실은 이 만 개라는 숫자가 큰 거네, 만 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우리는 서울에 사니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시골 가면 안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오. 만 개 정도 되면은 야. 어디서나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야. 네, 그렇게 되면은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 미리네 가게가 현재는 지금 100호점 이제 가 돌파했지만 네. 이제 500호점 돌파하고 네. 1000호점 돌파하다 네. 보면은 네. 브랜드 가치가 맞게 계속 이제 상승을 하게 네, 될 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마케팅 효과, 그 브랜드 가치 편승해가지고 네. 마케팅 효과를 보기 위해서 네. 이제 좀 악용해서 이제 주인들이 이제 네. 일부러 신청하는 경향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신청하는 과정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간단한 것 네, 같아요. 간단하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가게가 장사가 잘 되죠, 기본적으로. 장사가 잘 된 걸로 우리가 선택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게 좋은 건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미리네 가게를 달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장님 자체가 그쪽 지역에서 얼마나 신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오는 거지. 뭐 자기가 뭐 이걸 하면은 뭐 잘 되겠지. 여태까지 기부나 나눔의 컨셉을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잘 되는 역사가 없었어요. 네. 가게면 짜장면 집이면 짜장면이 맛있어야 사람이 오는 거지. 본질이 있어야 되는 네, 거죠. 뭐 무슨 뭐 미리네 가게를 달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짜장면 맛없는데 가서 미리네 절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대표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뭔가를 그렇죠. 자기도 장사를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네 가게를 달았다 그래가지고 지속 가능 뭐든지 잘 될 것이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게가 맛있어가지고 와봤더니 저게 있더라. 이거예요. 금상첨화네. 그렇죠. 어. 네. 그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지.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 커피숍이 뭐 이런 한 잔을 개별적으로 운영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커피를 한 잔 뭐 하면 뭐 30%를 해가지고 어디다 도와주겠다. 네. 금세 망했어요. 어. 그러니까 커피숍이 커피를 먹으러 오는 거지 커피 한 잔 먹고 누구 도우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착각하시면 안 되죠.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그 업소 자체의 그 본질에 충실하면서 그렇죠. 미리네를 활용한다면 그렇죠. 역시 그럼요. 마케팅 툴로서의 마케팅 효과는 툴 분명히 분명히 있다.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기부를 한다 하더라도 음. 그것이 자기가 기존에 들어오는 수익 가운데 띄워주는 게 아니라 기부하는 만큼 그 이상의 수익이 그렇죠. 추가로 더 들어올 수 예, 있을 그러니까 것이다. 이걸 이제 믿으시는 거죠. 예, 나누면 나눈 만큼 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게 사람이 저는 이제 카톨릭 신자인데 요즘에 그 황창현 신부님이라고 굉장히 그 강연을 잘하시는 신부님이 네. 계신데 그 신부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쓴 것만 내 돈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내 돈이 아니에요. 아. 죽으면 다 딴 사람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 막 써야 그게 내 돈인 거예요. 어. 그래서 사장님들도 돈 좀 벌면은 네. 주변에도 막 써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쓴 자기 돈인 것처럼 사람들이 알지. 네. 가지고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쓰면 쓸수록 더 들어올다. 네. 예, 이제 그게 사실은 제가 많이 썼는데 잘 안 들어오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들어오겠죠, 이제. 좀 불안한 이론인데요. 더 써야 돼요. 더 써야 돼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 네. 임계치가 있거든요. 네. 아, 아직 멀었고 좀 더 써야 돼요. 네. 근데 지금 5월달 시작해서 아직 지금 뭐 한 6개월 지난 거서 아직 조사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실제로 미래하게 하면서 네. 뭔가 이것이 본질이 있다고 치면 그것이 예전보다 이거 하기 전보다 뭔가 매상이라든지 이것이 더 늘어났다든지 뭐 그런 통계 자료나 그런 건 있습니까? 어떤- 통계 자료는 없지만은 제가 사장님하고 전화해 보면 알죠. 어. 장사가 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뭘 하세요? 잘 되는 데도 있어요. 네. 네, 잘 되는 데도 있고 워낙 원래부터 장사가 잘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더 많이 지금 쓰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아, 이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기도 미리 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객만 미리 내는 게 예, 아니라. 자기가 많이 미리 내고 있죠. 어.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몰랐는데 저번에 그 광명의 그 족발집 사장님은 배달을 갔더니만 그 손님이 10,000원을 더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여기 미리내 가게라고 봤다고 그러면서 10,000원을 더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고객하고 이렇게 미리 내고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느끼는 게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더 하시는 분들이 네. 더 많죠. 일단은 뭐 돈을 벌고 안 벌고 떠나가지고 미리 내 가게 하신 분들은 좀 행복도가 높아지고. 네, 그죠? 좀 그럴 행복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밝아지시고. 동네에서 예. 갑자기 이제 좋은 아저씨가 된 거죠. 어. 그래서 책임감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실제 그렇게 착한 사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뭐 돈을 좀 이렇게 네. 한다.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동네에서 굉장히 좋은 아저씨가 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한 10,000명쯤 되면 문제 일으킨 사람이 한두 명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있겠죠. 지금 신청 과정이 너무 그러니까 이제 한 100호점 정도면 이제 다 이제 관리하시겠지만 네. 이제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면 네. 그 10,000분들을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저 지금도 관리 안 해요. 사장님이 그냥 방임주의. 하늘이 지켜보고 계셔. 하늘이. 사장님들이 알아서 하는 네. 거고 10,000개 되면은 뭐 안 좋은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뭐 그렇지 되면 않겠어요? 한 분이 사고 치면 그 미리네 브랜드 그에 대한 이미지가 네. 단순간 이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규약은 있어야 된다고 분명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뭔가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네, 괜찮겠네 그래서 나중에. 사장님들이 대부분 추천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사장님들이 추천하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네. 또 지역에 이제 한두 개씩 더 늘어나다 보니까 사장님들끼리 또 모여서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입장도 저희도 이제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뭔가 이 룰 같은 거 뭐 이런 네네, 것들도 그렇죠. 필요할 것 원칙.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많이 신청하시면은 한번 뭐 이런 그 사장님들 세미나 같은 거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의 뭐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가는 그런 뭐 그냥 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의견을 내면 뭐 좋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 뭔가 원칙과 교육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아까 그 학생들 이걸 운영해 보면서 뭔가 어릴 때부터 뭔가 이런 그 누군가랑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좀 실제적으로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 많이 하고요. 그 학생들이 지금 그 미리 낸다 이런 개념들을 훨씬 빨리 습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막 캐시 슬라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애들한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번 돈 3,000원 가지고 저한테 막 기프티콘을 막 보내요. 네. 친구들한테 어. 주고 싶다고 그게 한 몇백 개 돼요. 네. 제가 그거를 다 못 주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네, 속이는 애들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되게 감동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막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적응을 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냥 자꾸 같이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은 어른은 사실은 그 인터넷 댓글로 그 와보지도 않고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애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욕하고 그런 애들도 많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욕하는 애들도 드물고 네. 그런 애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금세 또 그 관심을 받고 싶어 했던 거지 실제 애들이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어른은 관심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싸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시비를 거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가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보지 않고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그렇게 막 그 추측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좋게 얘기를 안 하죠 제가. 예, 그런 분들은 왜냐면 저는 사장님을 다 만나봤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알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라는 걸 아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모욕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참지를 않는. 네. 그래서 네이버에다 제가 댓글 다 달았었어요. 근데 네이버에서 댓글을 다는 게 하루에 40개인가? 뭐 이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좀 시스템이 희한하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다 못 달고 그 다음 날 또 달고 막. 뒤끝이 있으신데. 왜냐면은 왜 그걸 그렇게 했냐면은 그 사람들은 댓글을 달고 다시 안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계속 와가지고 지켜보니까.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어. 아 이랬는데 이랬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공익적인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일반적인 우리 영리 사업을 할 때요. 네. 이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 영업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네. 뛰어다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이 행위와 그다음에 공익적인 목적이지만 역시 이것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지지를 끌어내고 기부를 받기 위해서 뛰어다니셔야 되잖아요. 네, 네. 이득 어떤 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예, 예. 어느 쪽이 더 힘들까요? 사실은 돈을 버는 거는 사람을 만날 때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만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그 피곤한 만남이 되는데 이거는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기분 좋게 만나고 네. 하기 때문에 훨씬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누구한테 부탁을 한다거나 했을 때 제가 느낀 건데 되게 어려울 때는 그게 얼굴에 써 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뭔가 부탁을 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벌써 나한테 부탁을 해. 그래가지고 부탁을 할지 못할 정도로 뭔가 이게 돼요. 근데 지금 뭐 좀 뭐 힘든 거야 뭐 비슷비슷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편하거든요. 그래서 네. 가서 얘기할 때 뭔가 좀 뭔가 다른가 봐요. 그랬을 네. 때는 쉽게 도와주겠다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을 때는 뭔가 공익적인 거를 한다. 뭐 제가 사실은 돈 안 되는 연구만 한 10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웬만하면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을 이제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더 쉽게 도와주는 것 같고 만약에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만났다 그러면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보통 이게 습관화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돈을 안 버는 거에 익숙해지셨다가 네, 네. 나중에 어차피 이게 조직이 확정되가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영리적인 사업을 추구하셔야 되는데 예. 그럴 때 감각이 떨어지거나 네. 혹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럴 때는 이제 돈 잘 버는 사람들,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제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렇죠. 뭐 회계사도 있고요. 음. 뭐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표님은 이렇게 자본주의가 네. 요새 뭐 자본주의 4.0의 말도 있고 그런데 네. 자본주의가 지금 어떻게 변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 글쎄요, 본다면. 저는 뭐 맨날 그 몇 점 0 몇 점 0 하는 거가 조금 그 네. 웃기는 거죠. 네네. 사실은. 예, 뭐 제가 한때는 네. 각종 2.0 연구소도 했었어요. 2.0이 많아가지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네, 뭐 무슨 2.0 있어요? 어떤 2.0? 웹 2.0, 웹 2.0. 그 다음에 뭐 무슨 또 경영 2.0? 뭐 하여튼 되게 많아요. 네, 2.0이. 네, 미디어 2.0 뭐 다 그러더니 있겠네. 조금 있다가 또 3.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N.0으로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네. 뭐 자본주의는 사실은 제가 뭐 경영을 뭐 경영학을 그 연구를 한 거고 뭐 아주 심도 있게 배우진 않았지만은 사실은 돈이 가장 그 핵심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지만 모든 그 가치의 그 판단 기준이 가격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품을 봤을 때는 가격과 제품의 질, 네. 똑같은 질일 때는 더 싼 거, 네. 뭐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네. 또 어떤 분들은 이거에 담긴 새로운 뭔 가치를 소비하려고 하는 네. 그런 분들이 좀씩 생기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가치를 그래서, 소비한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때 뭐 탐스 같은 그런 네. 신발, 슈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발을 하나를 살 때 똑같이 나이키도 5만 원이고 뭐 슈즈 탐스가 5만 원이라 그러면 네. 이거는 사면은 하나를 뭐 외국에 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이걸 사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뭐 탐스에서 하나 덜 주면 이거 2만 5천 원에 파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치.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가치를 갖다가 제품에 담아서 가격이 주가 된 게 아니라 네. 그런 제품의 그 소비가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자본주의가 뭔가 조금 네. 뭐 가치주의라 그래야 되나? 뭐 네.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약간 좀 뭔가 다양화되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굉장히 또 가격이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많다. 그래서 탐스가 성공했던 사례가 뭐 그런 거를 분석해 보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충분히 고객이 층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탐스를 소비하는 사람들만 공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분들은 그 좋은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품에 대한 가치를 잘 설명해 드리면 분명히 그거는 수요가 일어난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 가게 사장님들이 그런 걸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분들이랑 같이 네.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고객이 왔을 때 사실은 제품을 제일 그 밥을 먹을 때도 커피를 먹을 때도 커피가 맛있어서 먹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과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사장님과 고객이 굉장히 좋은 관계다. 그랬을 때는 사장님이 추천한 제품을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제품들을 사장님한테 잘 설명하고 팔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 아까 같은 그런 탐스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탐스가 딱 겉보기에 딱 5만 원짜리 딱 신발 같아요. 네. 근데 10만 원에 팔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 같으면 10만 원 안 살 것 같거든요. 안 사죠. 근데 딱 봤을 때 딱 5만 원짜리 신발로 보이는데 네. 내가 5만 원 주고 살 수 있고 네. 그렇게 사게 되면 네. 뭔가 그쵸? 딴 데 도움이 된다. 네, 네. 뭐 그런 의미 때문에 사는 예, 것 예, 같거든요. 예, 예. 그것도 그러니까 비싸게 받으면 안 되니까 네. 예를 들면은 10만 원짜리 10만 원에 팔아야지 그걸 20만 원에 팔면 안 되죠. 그거는 네. 사람을 속이는 거죠. 네네. 그거 그렇게 하는 건 아무리 뭐 갖다가 10켤레씩 준다 해도 그거는 아닌 거고 네네. 진짜로 자기네들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지고 5만 원짜리를 팔았을 때 하나를 더 줄 수 있는 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기업이 네. 제대로 된 기업이지. 그렇죠. 그냥 하나 가지고 10만 원 받아 가지고 하나 더 주는 거는 그렇죠.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건 탐스가 아무리 자기네들이 좋은 회사라고 그래도 그건 좋은 회사가 아닌 거고 뭔가 자기네들의 살을 깎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남들 5만 원짜리 만들 때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죠. 그게 벤처, 소셜 벤처고 그게 사회적 기업인 거지. 그냥 남들 다 만들 수 있는 거 갖다 놓고 자기네들은 좋은 일 하니까 이거 5만 원짜리 10만 원 네. 사달라고 그러면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기업이 사실은 돈을 목적으로 해서 뭐 살아남으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예. 뭐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도 치열해야 똑같아요. 되죠. 그렇죠. 돈을 벌어야 뭐 좋은 일을 하죠. 근데 돈을 벌어달라 자기는 좋은 일을 하니까 그 사달라 그러면 누가 사주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업이랑 똑같아요. 근데 돈을 써가지고 쓰는 게 다른 거지. 자기네 이런 기업들은 돈 벌어가지고 그냥 주주 나눠주면 네.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네.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소셜 벤처나 이런 뭐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들은 돈을 벌어서 그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사회적 기업 사장님이 벤츠 타고 다녀도 돼요. 자기가 돈 버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거 가지고 자기가 한 만큼 받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일을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에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면 뭐 사장님은 뭐 맨날 그 뭐 걸어 다녀야 되고 이건 인식이 잘못된 건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좋은 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대기업이랑 뭔가 경쟁하려면은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담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똑같이 돈을 목적으로 뭔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한테 당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규모 경제라는 네. 측면에서. 그냥 1년 한 2달만 반값에 팔면은 다 망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사회적 가치를 담았을 때는 네.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따라할 수 없는 거죠. 대기업은 그렇지. 못하죠, 그거는. 네. 왜냐? 그분들은 돈을 벌어서 주주한테 줘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출발을 제품에다가 어떤 가치를,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를 담을 것이냐, 그걸 고민해서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대기업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고. 전쟁을 할 때 전투의 장소를 바꾸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사람들의 그 니즈를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다양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경영학 교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대 교수 하지 말고 경영학 교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부톡은 사실은 네이버에서 안 만들잖아요. 네.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 누를 때마다 남들 보고 돈 주라고 그러는 건데 못 만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이버에서 안 만드는 거는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만드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일 것 같지만 이제 저는 사실은 기업들도 뭔가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
그 청년 기업이라든지 이런 소셜 벤처에 있는 이런 그 기업의 운영을 위해서 뭔가 할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이 기업은 뭐를 만드는 기업인데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내가 도와준다 그랬을 때 내 돈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또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나온 제품들을 잘 만들면 또 미리네 가게를 통해서 또 팔고 이렇게 되면 뭐 좋은. 그러면 거잖아요. 지금 이 미리네 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예. 그 뭐 사회적 기업을 해보실 생각은 해보셨어요? 신청하실 아직 생각은? 그런 건 아직 안 해봤어요. 저희는 뭐 기업이 아니라 플랫폼을 이제 지향하기 만들어 때문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일단 서로 신뢰 그렇죠. 신뢰의 툴을 네. 잘 만드시는 예, 거죠. 예,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단은 그게 네. 먼저 돼야지 그렇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미리네 가게 그 좀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돈 내고 가는 사람은 많은데 네. 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쿠폰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진짜 노숙자분들은 그냥 행색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깔끔하게 차려진 그 인테리어의 가게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돈이 있는데 가서 저걸 뭐 무전 취식하는 느낌도 들고 야, 누가 손가락질 할 것 같고 약간 좀 그런 것 때문에 쿠폰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현재 그 쌓여져 있는 쿠폰은 어떻게 쓰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건 해결이 될 거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청에 행복지원과가 있어요. 행복지원과가 뭐 하여튼 그런 부서가 있는데 네. 거기 부서에서 이제 그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차상위 계층이나 뭐 이런 계층이 아니라 그런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한돌봄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만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금액이 크진 않지만은 그 쿠폰을 한 달 정도 이 정리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쿠폰째 드리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드시는 게 어떨까 해서 지금 그 거의 그렇게 하기로 이제 10개의 가게가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한 달 동안은 누구든지 와서 드실 수 있지만 그 한 달 동안에 안 드신 것들은 이제 그 쿠폰이 이제 거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직접 드리면은 그분들이 와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사장님들이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더 잘 운영하시니까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저 그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 뭐 4인분, 뭐 떡볶이가 4인분이 네. 있고 네. 뭐 튀김이 7인분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좀 배가 고파요. 네. 1인분만 먹지 않고 3인분이고 4인분이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뭐 달라 그러면 주시면 뭐 드시면 되죠.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쿠폰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쿠폰마다의 그 금액의 크기가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예. 쿠폰이 이렇게 쌓였어요. 네. 쌓여서 한 10만 원이 있다 할지라도 네. 제가 가서 5천 원이나 10,000원어치 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10만 원어치 다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쪽이 됐든 네. 그 원하면은 그 온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다는 예, 얘기죠. 예. 왜냐면은 저게 사장님 돈이 아니에요. 예, 그 누구 오면 주라고 고객이 그렇죠. 맡긴 예치금이죠, 예치금. 맡긴 예치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달라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사람이 계속 와서 먹으면 이제 짜증이 나는 것 뿐인 거지. 사실은 사장님은 손해 나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뭔가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사실은 더 주기도 하고, 그렇네요. 예, 그렇게 하는 거지. 안 그러면은 사실은 달래는 대로 그냥 계속 주면 0되면 또 못 먹어요. 아, 예, 저기 빵 되면 순대가 없는데 가 순대 달라고 그러면 돈 내셔야 돼요. 예, 그래서 0되면 어차피 못 먹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어쨌든 이제 규모가 계속 커져가면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사용하는 돈의 크기가 틀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영리 사업을 벌린다든가 이런 네.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게만 조달하실 생각이신지 직접 네. 아니면 어떤 대기업이 됐든 이런 쪽에 후원을 받으실 생각도 있으신지. 후원을 받아도 그냥 우리가 뭐 그냥 가서 우리 후원해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우리는 캐릭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하는 분들 중에 능력이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충분히 그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가를 받는 거죠, 저희 정당하게. 네, 네. 대가를 예, 받겠다. 그러니까 우리 로고를 쓰려면 돈을 내셔야죠. 네.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리네 로고를 같이 한번 1년 동안 쓰고 싶다. 그럼 돈 내시라는 거죠. 네. 예, 그런 후원이지. 그냥 제가 뭐, 작년에 기부톡하면서 그 통신사에 종속된 모델로 하다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요. 그런 종속적인 관계에서 비즈니스를 하든 뭐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 해요. 네. 그냥 바보가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동등한 위치. 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랑 같이 하면 당신들의 기업에 얼마만한 그 이득을 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서 우리는 가게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지. 뭐 그냥 가가지고 조금 좀 뭐 무슨 뭐 CSR 뭐 저는 CSR 같은 거 싫어요. 그러니까 네네. 마케팅 해줄 테니까 돈을 내라. 오케이. 예, 이런 차원인 거예요. 자, 근데 아까 계속 캐릭터 얘기하셨는데 네, 저가 미리 내잖아요. 미리 내는 건데 네. 저기 뭐야 그 세모로 돼 있어. 별입니다, 저게 별. 그럼 미리내하고 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리 낸다는 미리내도 있고요. 네. 은하수의 미리내라는 뜻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은하수에는 별이 많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캐릭터를 별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저 모자만 쓰면 누구든지 미리내 캐릭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미키 마우스가 쓰면 미키 마우스 미리내가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저거는 어떻게 대표님께서 직접 하신 겁니까 디자인은? 제가 별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 저 인세피아에 있는 디자이너가 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 그래서 오픈을 뭔가 하고 그러는데 뭔가 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좋은 재미가 것 같아요, 없으니까 아주. 그래서 제가 모자를 하나 만들어라. 네, 네. 모자를 내가 쓰고 다니겠다. 네, 그랬더니만 이제 음. 그 코스프레 하는 친구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렇게 만들어 올 줄 몰랐는데 아. 네. 그냥 저는 그냥 모자에 이렇게 조금 별 모양 네, 된 거 이렇게 미리네 이렇게 쓰면 될 줄 알고 이제 했는데 저렇게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다니는 거죠. 네. 아니,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 네. 지금. 저게 사실은 이게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효과 주는 게 있어요. 효과. 뽀샵을 하셨군요. 예, 그걸로 좀 한 거예요. 아. 저 주인분들은 다 모자 쓰시고 사진 찍으시나요? 예. 아, 그럼 사장님들이 이제 미리네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별들이 많아져서 많아지면 아. 미리네처럼 예, 은하수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저 왜 파란색으로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돼요. 그래서 사실은 파란색으로 한 이유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페이스북이잖아요. 네. 페이스북 색깔이랑 똑같이 해라. 그래서 저 페이스북 색깔 똑같아요. 아니 삼성도 파란색 아닙니까 요즘? 요즘 파란색이 잘 나간다 모르겠어요. 요새. 삼성이 파란 거는 제가 생각 안 해봤고 페이스북이랑 똑같이 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똑같이 한 거예요. 아. 그래서 파랑별이가 됐고 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황별이도 있고 네. 뭐 초록별도 있고 뭐 굉장히 지금 많은 캐릭터들이 지금 색깔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네네. 거의 뭐 256개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 RGB 컬러 RGB 컬러 256개까지는 캐릭터상 확실하게 하실 수 있겠네요. 그 현재 외국에도 그 네, 미리네하게 네 개 내고 있습니다. 오픈했다고 오. 들었거든요. 그 글로벌도 혹시 염두해 주시고 외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스리랑카에 2개 있고요. 야 우리도 어디 스리랑카 떡볶이 먹으러 갈 수 없잖아요. 스리랑카에는 코끼리 똥종이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야. 그리고 천연 고무를 이용해서 피규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또 똥종이를 만들면은 그쪽에 있는 코끼리 기금 뭐 보호 기금하고 그쪽에 있는 그 부분들의 근로자분들의 이제 그 근로자의 그 임금 네.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똥종이를 이제 저희가 가지고 와서 어. 그 인세피아에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네.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가치를 같이 실현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스리랑카에 있는 그 2호점에 있는 그 피규어는 인체 무해한 천연 고무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아기들한테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해도 전혀 무해한 그런 거고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조상 카페라는 데는 그 코끼리 제품들을 일본에서 파는 그 카페예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100% 사람이 만든 제품들만 취급하는 그런 매장인데 그쪽에선 직접 뭐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같이 세미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는 저희 선배님이 그쪽에 회사를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그런 의료 관련 그런 회사를 하시는데 미리네 가게를 한번 하겠다 해가 하셔가지고 이제 그 현판이 됐고 이제 뭐 겨울에는 케냐하고 탄자니아 쪽에 이제 그 오픈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서 오는 겁니까?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케냐는 저희가 기부톡을 하면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그 오네피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네. 그쪽의 단체가 케냐하고 탄자니아에 학교를 짓는 사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표님이 케냐에 간다 그러길래
케냐가 그 커피가 유명하다는데 커피 농장 좀 미리네 가게로 만들어가지고 와라. 네. 그랬더니 직접 가셔가지고 진짜 만들어서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갔더니만 이제 한국 분이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원래 한국에도 커피를 공급하고 싶어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데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하셔가지고 그 사장님이 오케이 하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분도 그 MBC인가? MBC에서 그쪽에 케냐 가가지고 다큐멘터리로 뭐 며칠을 찍었던 분이더라고요. 예, 그분이 이제 미리네 가게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아니 해외 나갈 때는 해외에서 나중에 글로벌하게 간다면 네. 미리네는 한글이잖아요. 네. 계속 미리네로 가실 겁니까? 네네. 외국 사람들이 이 뜻을 모를 거 아닙니까? 미리네는 밀키웨이라고 예, 얘기를 하고 아 예, 은하수가 영어로. 예, 이렇게. 밀키웨이라고 얘기를 하고 별 보고 얘기하면 또 다 알아듣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라마다 이 비슷한 운동들이 있었어요. 네. 미국 같은 이태리, 유럽에는 서스펜디드 커피가 있지만 네네. 이 미국에는 페이 포워드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네네. 그 운동이 그 케빈 스페이시 나오는 영화가 페이 포워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상영되고 나서 굉장히 그런 그 선행을 먼저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돼가지고 운동처럼 번진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페이 포워드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번에 알아들어요. 네. 예, 그리고 일본에도 뭐 오가 뭐 어쩌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걸 노인들 제가 게이오쿠 갔을 때 그 노인들한테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하니까 노인들이 대부분의 그 단어를 얘기하면서 일본에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엔 다 있었던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예, 전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태리에 지금 우리 그 경희대 서포터즈 4명이 이제 이태리의 그 서스펜디드 커피 운동 네. 본고장에 가가지고 그 미리네 운동을 전파하고 오겠다고 예, 지금 벼르고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 이태리에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기가 불황일 때 오히려 더 기부를 많이 한다 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실제로 그 이탈리아에서 방금 말씀하신 서스펜디드 그 커피 문화가 이제 이태리가 이제 경기 불황일 때 반짝 이렇게 수면 위에 올라왔다가 네, 네. 이제 경기가 나아지니까 다시 가라앉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한국이 경기 불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리네 가게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반짝하지는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저는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그 예전에 뭐 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방 내주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뭐 손님 오면 밥도 그냥 주고 그리고 뭐 그 어디든지 가면은 내가 먼저 내는 그런 예. 게 원래 있었고 근데 지금도 뭐 해병대나 이런 거 보면 그 군복 입고 지나가면은 막 붙잡아가지고 사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게 원래 있었다가 지금 잠깐 몇 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걸 다시 부활시켜서 뭔가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실은 운동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건데 그런 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 게 네. 다시 이제 부활하기 시작하면은 원래 있던 거 뭐 그냥 하는 건데 뭐 그게 뭐 시들어지고 뭐 그러겠어요. 그리고 뭐 더 좋은 게 나오면은 또 그렇게 하면 되죠. 네. 그 미리네 운동보다도 더 좋은 개념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생긴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네네. 뭔가 이렇게 발전돼가는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시들어졌다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뭔가 다시 한번 예전에 이런 문화들을 부활시킨다 하는 개념으로 하면 되고 외국에 나갈 때도 우리는 예전부터 이런 정문화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가정하에 외국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준호 대표님은 그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미리네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과 이 네. 하여튼 발전을 위해서 다 사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런 나눔이나 이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되고 뭔가 예전처럼 재밌게 동네에서 이렇게 품앗이 하듯이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좀 발전을 해서 이 가게를 중심으로 지금은 뭐 맨날 그 마을 만들기다 뭐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네트워크 어쩌고 하면서 뭐 마을을 부활시키고 마을이 부활되려면 기본적으로 신뢰가 안 생기면 마을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씩 신뢰가 생겨서 이런 가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예전처럼 그 마을 안에서 재밌게 뭔가 살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예. 뭐 제가 뭐 교수를 하고 있지만은 뭐 교수에서 뭐 총장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 같은데 네. 이걸로 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 하는 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그 뭐야 이 방송을 뭐 사모님께서 좀 안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사모님께서 뭐 이거 적극적으로 찬동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잘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거 하신다면 언젠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자, 방송도 하시고 아시겠죠. 자꾸 하시다 보면 네. 알게 될 텐데 네. 그럴 때 대책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없어요. 그냥 같이 하는 거죠, 뭐. 네, 사모님은 사모님도 아니 저희 와이프 와이프도 퍼주는 거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네, 좋아하는데 아. 너무 제가 많이 요즘에 좀 무리해서 하고 있는 거는 무리해서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뭐 잘 몰라요. 예. 우리 애는 좀 알아요. 우리 애는 뭐 맨날 그 카카오 스토리도 카스, 자기가 하고 예.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아는데 와이프는 잘 모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링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뭐 질문하셔도 되고 아까 여기 이제 아까 이거 가게 하나 오픈하는데 30만 원씩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개 오픈하면 3천만 원이 든 건데 여기서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수익 모델 만들면 좋겠다. 아니면 또 뭐 그런 것들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그런 거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질문해도 좋고요. 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네. 자, 질문하신 분 질문 편하게. 네. 질문이 없을까? 네, 여기 잠깐 마이크. 마이크. 여기 뒤에 마이크 있어요. 여기 질문이 이제 아니야. 전직. 마이크. 반갑습니다. 아주 감명 깊게 말씀을 들었고요. 굉장히 활기차시고 그다음에 다이나믹이 넘치시는 이런 모습이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일단 브랜드를 더 만드시면 아까 이제 단순하게 뭐 받기만 하는 기부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 미리네라고 하는 브랜드와 그다음에 요 그 일종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나 혹은 비전 같은 것들을 더 키우셔가지고 이거가 이제 더 큰 가치가 있게끔 이렇게 만드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이제 생태계라든가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종착점 내지는 로드맵 같은 건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네,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이라고 하면 4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야 네.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커머스가 일어나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콜라보레이션이 돼야 돼요. 네네. 그게 적절하게 녹아야지만 플랫폼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미리네 가게는 다양한 이런 나눔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저희 캐릭터를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그 지역 내에 있는 가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SNS를 통해서 또 새로운 네네.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가게이기 때문에 커머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다양한 분들이 협력할 수 있는 되게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4가지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네.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단순하게 컨셉은 누구든지 미리 내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미리네 가게의 이제 컨셉이고, 그다음에 큰 컨셉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한테 받고 싶은 만큼 내가 먼저 하자. 이게 이제 저희의 가장 큰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에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든지 같이 협력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이 모이면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가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소규모 커뮤니티, 소규모 공동체들이 여러 갈래로 만들어져서 자기들만의 공동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다시 또 순환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남들한테 받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다시 이쪽에 다시 낼 수 있는 그런 순환할 수 있는 이런 순환 그 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로드맵을 우리 사장님들이나 저희 운동본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나 같이 갈 수 있는 이 로드맵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다 모여서 한번 얘기를 또 더 진지하게 해보고 진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하시는 모델이 되게 보면 금액을 많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바퍼 공동체나 이런 데도 돈을 많이 받지 않는 천사들을 만들고 하는 식으로 네. 되게 보면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되게 네. 보면 조그만한 그럼요. 부분을 네. 한시적으로 제한적인 부분을 하는 네. 경우들이 있고, 그게 이제 10,000원이 되기도 하고 5,000원이 네. 되기도 하고, 네. 희망연대나 이런 데서, 희망제작소나 이런 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회원 모집 같은 것들은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뭐 그런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해주면 좋겠다. 회원 가입을 해서 회비를 받아서 그걸로 새롭게 뭔가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었는데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또 그렇게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요. 그건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게 사장님들이 내는 게 아니라 네네. 일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회비 차원으로 뭐 1년에 뭐 연회비를 낸다는 뭐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 그 모델이 굉장히 유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케냐라든가 스리랑카 이런 쪽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정무역하는 거하고도 좀 비슷한 네, 느낌이어서 네, 네. 단순하게 뭐 돈을 미리 내고 밥을 먹는다는 컨셉이 아니라 이게 이제 비즈니스라든가 액티비티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국내만이 아니라 글로벌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드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교수로 일을 하시고 네. 또 하시는 분야가 IT 분야면 이것도 그 굉장히 첨단 분야니까 공부도 하시기 바쁘고 네. 이런 상황이어서 하다 보면 이거 교수를 그만두고 네. 이 분야에 한번 전적으로 한번 몰입하겠다는 생각. 주변에서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친지분이라든가 네. 가족은 반대하겠지만 이런 상황은 없으실까 싶어가지고요. 친지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아직 없고요. 아직은 없고요. 예, 저는 사실은 젊은 대학생들한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네. 저희 그 서포터즈가 대부분이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많고 자발적으로 지금 자기네들 하겠다고 지금 네. 다 했던 친구들이고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이번에 그 소셜벤처대 아시아대에 나가면서 그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이랑 같이 제가 팀을 만들어서 나갔는데 영어 발표를 이제 해야 되니까 걔보고 좀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와 저는 그렇게 영어 잘하는 친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 근데 나중에 제가 물어봐서 미국 살다 왔냐고 그랬더니 한국에서만 영어 공부를 했는데 저 너무 놀래가지고 야 얘네들하고 뭔가를 하면 저 잘할 수 있겠다 네. 해가지고 보니까 되게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그런 친구들이 계속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해외 글로벌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걔랑 같이 가면은 뭐든지 다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겠다 이것도. 그래서 진짜 많이 느꼈고 젊은 친구들이 능력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꼭 굳이 무슨 뭐 깃발을 꼭 꽂으러 다니지 않아도 저는 사실은 제가 할 게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사실은 그럴듯하게 만들어도 뭔가 잘 만들진 못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한번 또 만들면 또 기가 막히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잘할 수 있게 좀 뭔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계속 진행할 생각이고 젊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사장님들이랑 같이 만들어가는 게 훨씬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또 친구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장소와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게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해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뭘 해보고 싶다. 뭐를 학용품을 모아서 뭐 제3세계 전달하고 싶다. 사장님들한테 몇 사람한테 전화하면은 그냥 갖다 놓으라 그래. 자기가 모아준다고. 박스요? 네,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좀 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면 좀 더 좋은 모델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가게가 참여해서 해서 성과가 나면 조금씩 더 쫓아오죠. 조금씩 더 퍼져 나가는 그런 형태로 전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 가게를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고 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씩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중앙 본부에서 뭔가 이렇게 막 문어발식으로 뭔가 명령 체계가 내려가는 그런 옛날 조직 체계 가지고는
이런 사회를 뭔가 변화시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처럼 뭔가 가게를 중심으로 각자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계속 만들어져서 뭔가 신경망의 조직처럼 뭐가 끊어져도 이쪽은 갈 수 있는 이런 그 구조가 계속 만들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때는 뭐 저희가 뭐 전담으로 안 해더라도 자발적으로 뭔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자, 또 질문 또 없어요? 질문. 네. 예, 아주 좋은 모델이라서 들을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가령 음식 같은 거는 내가 한 끼분을 더 해갖고 뭐 네. 다른 사람 하는데 가령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서비스를 네. 내가 기부하고 싶다 그런 추상적인 거 예, 예. 그런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할 수가 지금 있나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그걸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모든 걸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먼저 좀 고민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지금 방 공유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방 공유하는 서비스. 그 서비스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서비스 하시는 사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누군가 방을 미리 내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방을 하나를 갖다 아예 그 미리 내는 방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누군가 이렇게 내주면 그 방을 여행자들이 와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렇게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뭐 해다가 또 안 되면 또 다른 걸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추진 중에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위치 기반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그 새롭게 만들어내는 걸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위치 기반 서비스는 사실은 수익 모델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아무리 내가 스타벅스 가가지고 메이어가 돼도 스타벅스에서 안 알아줘요. 근데 우리 미리네 가게 같은 경우에는 거기 미리네 가게에서 제일 많이 찍은 도장을 많이 찍은 그 손님이 나타나면은 사장님이 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사장이니까. 네네. 그리고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네. 그랬을 때 예전에 하기 쉽지 않았던 이 위치 기반 서비스의 그 수익 모델이 우리 미리네 가게랑 연결이 되면은 진짜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 모델이라고. 지역에 특성화되어 있는 모델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서비스들은 그 서비스의 기술을 저희가 받는 거죠. 미리 내주면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같이 공유해서 새롭게 뭔가 만들어 나가는. 그럼 거기에 있는 샵 뭐 이런 샵에는 또 뭐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또 같이 입점해서 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기획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온라인은 사실은 좀 아직까지는 제가 입점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온라인은 굉장히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이 네.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온라인은 일단은 배제하고 오프라인으로만 지금 하고 있고요. 온라인은 사실은 그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그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고 있는 편이고 몇몇 그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청은 들어왔었는데 아직까지 오픈은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전체로 같이 이제 기획하시고 설계하실 때 네. 같이 동료라고 해나 동지라고 해나 네. 뭐 같은 회사 직원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예. 몇 명입니까? 한 10분이 넘죠. 그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네. 이런 거를 네. 같이 기획하십니까? 그 중에는 뭐 네.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네네.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나서기 싫어하셔가지고 이름은 이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분들도 네. 몇 분 계시고 하여튼 어, 꽤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같이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기 있는 시청자분들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얘기 듣고서 그래 나도 이제 이런 거 좀 해봐야겠다. 가치 기반으로 뭔가 해봐야겠다 했을 때 이런 걸 먼저 한 선배로서 네. 이런 걸 하려면 꼭 이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네네. 여러 아이템을 할 때 이런 식의 뭔가 팁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죠. 뭔가 그 혼자서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동지를 어떻게 만나는지 그런 것도 사실 다 궁금할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문제 의식이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먼저 돼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하겠다 그러면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랑 모였을 때 일이 되는 거지. 네. 뭔가 만들어 놓고 이걸 막 껴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오케이. 그러면 거의 아. 100%안 된다고 보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절실하게 뭔가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분명히 방법은 생겨요. 제가 그때 테드를 나갔는데 그 테드에 같이 나왔던 친구들 중에 아이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이캔. 예, 그 아시죠? 아이캔. 아, 삼성전자 예, 그 친구들은 장애들. 예, 자기가 완전히 그 잉여 인간이었던데 잉여 인간. 그 사람은 그 프로젝트 팀장 하는 친구는 제가 들어보니까 기술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그거 하자 이렇게 얘기한 친구예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그 기술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서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눈으로 그 마우스를 만들고 하는 네네. 그런 거를 갖다가 1,000만 원짜리를 10만 원 안쪽에 모듈로 개발을 해가지고 70%의 효과를 주는 그 모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오픈 소스로 다 풀어서 누구든지 쓸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만드는 모듈이 자기네가 봤을 때는 10만 원 정도 수준에서 팔리면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듈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네. 그랬을 때 이게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지. 그냥 만들어 놓고 여기 1,000만 원이니까 우리는 한 500만 원에 팔자.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를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모이고 그 친구들이랑 생각하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냥 혼자서 막 하다가 자꾸 바꾸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이거 했다가 안 되면 또 요거 해보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쉽지 않다. 네. 예,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뭔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없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마이크 좀 던져주세요. 마이크 좀.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아까 질문은 글로벌 인재 네. 안 해? 글로벌 이제는 그건 빼려고요. 아, 네. 예, 부끄러워서 글로벌 인재가 아닌데 글로벌 인재. 아까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방법을 생각해내라고 해서 계속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 서울시 협동조합이라고 혹시 아세요? 모르는데요. 예, 서울시 협동조합이라고 서울시 시청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건데 네. 그 거기를 통해서 하시면은 그 자본금을 모을 수 있고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 상품권 판매 및 그 미린의 캐릭터가 되게 귀엽거든요. 그 캐릭터를 잘만 팔면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제가 중국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중국에서 유학생들이 좀 배고프잖아요. 만약에 미린의 학교를 그 중국이나 해외 그런데 놔두면은 그 사람들이 성공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잖아요, 보통.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 그 고마웠던 감정을 또 사회에 환원하니까 그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중국에서 유학했을 때 어른분들이 많이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배고픔 걱정 없이 이렇게 잘 돌아와서 직장도 갖고 예, 출장도 잘 다니고 이렇게 잘 성장했으니까 그런 미래 인재들이 많이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죠. 네. 중국 시장 진출할 생각은 없어요, 진짜? 중국에서 신청이 오면 네. 진출하는 거 쉽죠. 뭐 저희야 뭐 신청만 들어오면 가는 네. 거니까. 복단대 커뮤니티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거기에 있으니까 접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 뭐 그 가서 할 건 없을 네, 것 같고요. 네, 네. 거기서 요청이 오면 또 저희 그 설득해 중국 중국어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있으니까 네. 또 중국에도 분명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그런 문화를 잘 근데 벤치마킹해서 중국 사람들이 하면 워낙 뻔뻔해가지고 거덜날 것 같아 이거. 아니, 거덜날 것 그걸 떠나서 유학생들 자체가 좀 굶어 있대잖아요.
아니, 패스포트를 내면 중국사는 우리랑 다르더라고 완전히 우리하고. 그러니까 중국은 그 교육을 할 때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네. 그 스웨덴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그 철봉을 이렇게 잡고 뭔가 이렇게 하다가 주먹에다 여기다 돈을 이렇게 놔주면은 네. 그거를 손을 벌려서 남을 주고 잡게 만든대요. 아. 그래서 뭔가 이런 내가 힘들면 누군가 손을 벌리면 아. 그걸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눔 교육을 아. 이렇게 철저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시키는데 중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돈을 쥐고 닫고 있다가 이거를 막 놓으면 때린대요. 그래가지고 절대 돈을 안 넣는데요. 악재같이 일단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렸을 때부터 그 돈에 대해서 네. 완전히 그냥 그렇죠. 네. 몰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쉽게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든 비즈니스 상대가 되는 이유가 네.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학원 선생님을 부르나 뭐 하여튼 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런 교육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누군가 나눌 수 있는 교육을 해야지만 이게 분위기가 바뀌지 어른들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어른들은 네, 쉽지 네. 않은데 어린이들은 쉽게 바뀔 수 있고 지금 어린이들이 나누고 하는 거를 아예 안 해봤어요. 왜냐면 그렇죠. 집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맞아요. 없어요. 동생도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경쟁만 막 치열하게 하지 뭐 사실 없어요. 네. 그래서 음.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거지.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네. 네, 그걸 알려주면 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네. 어. 몰라서 안 하는 거죠. 진짜 이거를 좀 미리내를 뭔가 학교 근처에서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학교 근처에서 뭔가 뭐 문방구라든지 뭐 학교 근처 네. 뭐 그런 데랑 잘 하면 엄청나게 또 금방 또 예. 퍼질 수도 있다는 그래서 생각이 드네요, 진짜. 지금 그 홍은동에 명지중학교라고 있어요. 명지중학교. 네네. 거기에 있는 선생님은 아예 도덕 시간에 가르쳐요. 저희 그 미리네 가게. 네. 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그 주변에 미리네 가게 가서 먹기도 하고 선생님이 맨날 와서 10,000원씩 내고 비디오 막 보여주고 막 이러는 선생님도 계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렇게 애들이 또 거기는 쉽게 적응해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막 100원도 내고 네. 500원도 내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이 나면은 아까도 뭐 그냥 직업을 때려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교육을 한번 네. 잘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건. 자, 또 질문 있어요? 질문 제가 네, 마이크 좀 마이크. 네. 네, 그 미리네 운동본부를 인터넷 검색해갖고 들어가니까 이제 뭐 미리네 1호점부터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김 대표님 말씀하신 거나 이렇게 들어오면은 김 대표님 주변에 굉장히 의식 있고 이렇게 좀 생각이 많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또 기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고 네. 김 대표님은 다 아시는데 네, 네. 다른 분들도 그걸 이렇게 알게 하면은 서로 많이 네트워킹이 되고 네. 서로 더 많이 확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또 뭐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예, 제가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개 정도 되는 거라고 10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슬로우 템포 가시죠. 예, 홈페이지도 사실은 제가 그냥 만들었었어요. 만들어서 HTML 형태로 해서 뭐 그래도 최신 기술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갑자기 신청이 들어오니까 업데이트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하고 나서 사진도 제가 다 포토샵으로 해서 올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홈페이지를 좀 그때는 운영진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일단 포워딩만 시켜놓은 상태고 방학 때 되면 좀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뭔가 이 CMS가 쉽게 될 수 있는 그 툴을 이용해 가지고 방학 때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뭐 만드니까요. 그때는 좀 뭔가 웹툰도 나오고 뭐 별의별 게 네. 이제 많은 콘텐츠가 담길 수 있는 걸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들끼리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되는 뭐 이런 커뮤니티. 페이스북 그룹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도메인을 통해 가지고 이메일 아이디를 하나씩 지금 다 발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사장님들이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메일 아이디를 사장님 이름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죠. 되게 이제 모멘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0개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세월에 될지 몰라가지고 다 지치게 되는데 그래도 100개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180일 동안에 100개가 됐으니까 한 이틀에 하나 정도 가맹점이라면 그렇고
회원 수가 좀 늘어나게 된 셈입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아까 말씀하신 지속 가능하면서 컨트롤 가능한 정도로 하면서 이게 좀 힘이 탁 나야 이게 장작에 불이 붙듯이 네.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게 10,000개 점포 되기 전까지는 조금 빠른 속도로 이게 이런 커브가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예, 우선 그냥 예. 45도 각도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좋은데 근데 그러려면 이제 조금 더 스피드가 좀 붙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도 자료를 만들고 다큐멘터리에 나오고 그다음에 명지중학교 선생님이 하셨듯이 교과서에도 요 내용이 들어가기 충분한 자료인데 1년 해가지고 이 교과서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3년, 5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교과서 들어가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디어들이 더 모이게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비전을 심어주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더 모일 수 있고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거에 대한 플랜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했을 때 5년 안에 10,000개 만들자. 지금 그렇게 5년 안에요? 예, 네. 5년 안에 이제 10,000개 만들자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갈 때까진 제가 간다. 그래가지고 뭐 5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일단 갈 때까지 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돼서 도저히 이제 못할 지경에 된다 그러면 그때는 아까 같이 그 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장님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각 지부 개념의 그 이런 그 틀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서포터즈들이 가게 같이 해가지고 뭔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해 나가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드맵도 지금 잡고 있는 거고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의견 교환을 지금 많이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까 이제 어떤 그 원칙, 네. 원칙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네. 상호 신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렇더라도 이것이 지금 운동본부지만 네. 지금 그냥 명칭만 운동본부인 거지 네. 단체가 지금 돼 있는 건 아니죠. 이미 단체로 등록은 이미 단체죠. 됐어요. 이미 단체 네. 되는데 사단법인 그걸 아직 사단법인은 아닌 거죠. 아니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확산된다면 네. 사단법인도 있을 수 있고 네. 협동조합, 네, 네.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네. 그다음에 일반 주식회사 네, 네.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좀 저는 고민을 해볼 것 사실은 같은데. 뭐 협동조합도 생각해보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도 생각해보고 있고 여러 네. 가지 형태를 생각해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소셜 벤처를 처음에 이제 진행했던 거고 이런 뭔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소셜 벤처에 나와 있던 친구들하고 이제 네트워킹도 또 좀 해보면서 많이 이제 배웠어요. 사실은 네. 그 전에는 그냥 사회적 경제 뭐 이런 거 사실 몰랐어요 저는. 네네. 근데 하다 보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뭐 사회적 경제가 어쩌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뭔 또 경제가 또 새로운 게 나왔나? 그래가지고 이제 몰랐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 그래서 뭐야 이게 또 이게 이제 이래가지고서는 조금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뭐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도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고 해서 생각하는 거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랑 뭉친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이제 생각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걸 하자 말자 하는 거는 없고 운동본부가 정확하게 체계를 잡고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뭔가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렇죠. 것들은 이제 네. 다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조만간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없으시면 질문 마지막 마이크 좀. 네. 저 마포구 상암동 사는 저 기정구라고 합니다. 제가 듣다가 그 품앗이 제도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미리네의 어떤 개념, 그 모토, 철학이 그 품앗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나요? 비슷하죠. 예, 그리고 뭐 둘에도 비슷하고요. 예. 다 비슷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했었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쉬웠던 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 단절이 되고 끊어졌는지가 좀 첫 번째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아까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대기업의 제품을 사는 것도 좋지만 어떤 중소기업의 좋은 제품에 그 대기업은 브랜드 가치가 있고 중소기업의 제품을 이런 미리네 운동을 통해서 혹은 뭐 소상공인의 제품을 서비스를
신뢰라는 가치를 통해서 판매하면서 동등한 가격으로 경쟁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어떤 그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미리네가. 근데 알고 보면 푸맛이나 두레도 다 그런 동일한 어떤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자본주의의 어떤 폐해에 대한 어떤 세력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활발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좀 더 가속화될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이 사회가 이제 이렇게 뭐 더치페이 문화로 자꾸 바뀌어 갔었잖아요. 지금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네네.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게 그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많이 줬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런 아파트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주변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이 단절된 공간들, 그리고 그 좀 더 올라가면은 일제 시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는 여관도 없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여관이 생긴 거거든요. 이게 방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개념이 그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뭐 사랑방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과객, 이리 오너라 하면 그냥 자는 거였는데 그게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여관을 만들고 돈을 받고 하면서 여관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 사람이 들어오면 니네 분명히 뭔가를 도둑질 할 거야. 이렇게 불신감을 조성해야 여관이 잘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퍼져나가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불신들이 그때부터 막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되면서 또 산업사회로 급속하게 이제 막 바뀌고 하다 보니까 서로 그 나눴던 이런 문화가 그냥 옛날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놀란 거는 지방에 있는 그 미리네 가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서울 쪽에서는 굉장히 그 까다로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이게 지역 차이가 거기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우리는 좀 각박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좀 퇴색되지 않았나.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운동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바뀌어 간다 그러면은 좋은 예전의 그 모습들,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 따라가서 먹을 수 있는 때가 곧 오지 않을까. 지금은 동네 아저씨 따라갔다 큰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시대가 오면 뭔가 좀 좋지 않을까. 예전에는 사실은 그 동네 아저씨들이 많이 사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쉽지 않은데 그런 벽이 이제 사라지면.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오늘 그 정부 쪽에 만약에 뭐 대통령이나 서울시장한테 이거 하나만 좀 해달라고 어떤 겁니까? 이런 꼭 뭐 미리네가 아니더라도 뭐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요새 막 이렇게 많이들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에 좀 이거 하나만 해다오. 딱 어떤 거? 글쎄요, 저는 뭐 특별하게 주문 사항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어떤 분들은 아까 저기 말씀하시지만 뭐 무슨 협동조합에 가서 뭐 지원금을 받고 저는 사실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고요. 자기들이 와서 뭐 주겠다 그러면 제가 받아요. 시크하신데. 네, 그거를 가서 뭐 그거를 뭐 서류 내고 어쩌고 막 이게 너무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또 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할 때 뭔가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스스로 좀 찾아 주셔가지고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면 충분히 그런 친구들도 많고 그런 거를 할 기회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쉽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뭔가 서류를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 아래아 한글로 제출하는 걸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아래하고 싶어요. 그게 제일 지금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뭐 왜 그거를 자꾸 아래 한글로 내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주로 맥을 쓰는데 그런 보고서 하나 내려면 학교에서 집에를 못 와요. 집에는 한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 특히 공공기관은
한글을 이제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지 뭔가 더 사실 뭐 억세스가 이런- 쉬워지니까. 예, 이게 쉬워지는데 그런 것들 좀. 저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맨날 이렇게 수동적 지원 받을 생각하지 말고 네. 옛날에 암행어사 제도 있어요. 암행어사. 박문수처럼 암행어사들을 많이 한 벤처 뭐나 이렇게 지원한 100명 암행어사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 뭐 인터넷도 전국이니까 요새는 온라인도 정말 괜찮은데 만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어차피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줘도 되게 좋겠다 한 생각 뭐 그런 것도 생각도 드네요. 좋은, 지금 좋은 예. 방법이죠. 기다리지 말고. 예, 그러니까 지원책을 만드느라고 고민하지 말고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찾아내도 그거 그렇죠. 뭐 되는데 네. 무슨 맨날 뭐 포럼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막 거대한 거를 막 해요. 근데 제목 보면은 굉장히 이건 뭐 인류를 구하는 기술이야. 근데 결과물 보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 뭐 맨날 무슨 뭐 5대 과제 해가지고 뭐 만들고 뭐 만들고 그러는데 10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유비쿼터스에서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그 다음에 지금 뭐 빅데이터, 뭐 또 지금 좀 있으면 이제 그 창조 경제 요새 또 비트코인이 나올 것 같아요. 비트코인.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네. 똑같은 말이에요. 유비쿼터스가 언제 어디서나 그렇죠. 접속할 수 있는 거고요. 네. 클라우드 컴퓨팅도 똑같이 언제 맞아요. 어디서나 접속할 네. 수 있는 거.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근데 매년 정책은 달라져. 똑같은 건데. 맞아요. 그거 웃기는 거죠. 저 비트코인도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그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비트코인 같은 이런 그 기술들이 사실은 예전에도 나와 있던 거고 사실은 그 샵킥이라는 서비스, 외국 서비스가 있는데 네. 그게 전부 다 그 기술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기술들이에요. 네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속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 아무리 잘해도 해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왜 돈을 쓰냐 이거 비트코인 안 쓰면 어때요? 네. 그냥 내가 지금 쌀 10섬 했는데 너 고기 한 대건 줘라. 그럼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뭐 암호화를 해서 뭐 웃기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그런데 현혹돼 가지고 그런 거 강의 들어갈 시간에 가서 마을 기업에서 만드는 그 이런 그 소문으로 만드는 제품들을 좀 사줄 그런 돈으로 그런 거 구입해 가지고 사준다 그러면은 그분들 그게 공정무역이에요. 공정무역. 네네. 무슨 뭐 커피 가가지고 저 아프리카에서 사는 게 공정무역 아니고요. 여기서 떡볶이 집에서 2,500원 팔 때 2,500원 다 내고 사는 게 네. 그게 공정무역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사다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다 좋을 수 있는 건데 왜 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기업에서 사서 그 다음에 단체를 주고 단체가 네. 도와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요. 다 윈윈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정책적으로만 자꾸 바라보고 뭔가를 해주려고 해도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예, 복잡한 게 그분들도 다 이유는 있어요. 다 이유 있고 다 맞아 그게. 근데 받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개선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공무원이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 사실은 너무 그 일도 많으신 데다가 그 다음에 다 잘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진급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잘못되면 이게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진급 체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성과 위주가 아니고 뭔가 실수를 하더라도 뭔가를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맨날 무슨 뭐 KPI를 갖다 기업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이런 공무원분들을 평가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일을 추진해서 되게 좋은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은 그분들한테 그 공과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네. 실패한 것만 가지고 실수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서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된다 그러면 뭐 좋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렇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안 되는 거 사인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책임만 지면 왜냐면 이제 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인 하신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더 빛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은 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고요. 다음 주는요. 200억대 기업에서 파산해가지고 다시 요새 재기에 성공한 이어폰 전문 기업 TPO스의 허운 CEO님이시고요. 12월 23일 날에는 벤처 선택의 거의 대부시죠. 고벤처 포럼이나 한국인재투자협회 고영하 CEO님이십니다. 자, 저희 MC 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페이스북에서 이제 저한테 MC 보고 싶다고 저한테 쪽지 보내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분들한테 일단 먼저 기회를 많이 드리니까 언제든지 MC 한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는 걸 하죠. 네. 예, 저희 미리네 가게 이제 많이 생기도록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새로운 가치를 담아서 이제 2차 버전으로 지금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